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화통일 세계로 미래로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제가 이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또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평화 통일을 외쳤던 또 강의했던 내용과 함께 오늘은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평화 통일 세계로 미래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그동안 KBS, MBC, SBS 방송 등 평화 통일 프로그램의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나타나갔고, 또 이제 각 일간 신문, 또 우리 기독교계 신문 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고, 제 대학 교재도 이제 평화 통일에 관한 교재 한 20여 권 출간했고, 시집, 수필집, 시로 또 기행문으로 수필로도 이 내용들이 많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21세기를 교차하면서 통일, 독립의 함성은 점점 커가고만 있습니다. 1975년 베트남 통일에 이어 199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 지구상의 분단국들은 서서히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5월 22일이죠. 남북 예멘이 통일을 이루었고, 1990년 10월 3일 그렇게도 분단의 벽이 두터웠던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동서독의 역사적 통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동서독 통일, 저는 실제 동서독 지역을 가면서도 정말 너무나 반가운 소식, 또 우리 통일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피 비린내나는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남북 예멘의 경우는 대통령은 북예멘에서, 부통령은 남예멘에서 하자고 하는 등 합의에 의한 통일을 했으나 4년도 채 안 돼 1994년 4월 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동서독은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통일되기까지 많은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국민들의 위대함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1990년 7월 1일부터 9일까지 기간 동안에 저는 독일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통합을 향한 독일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통일의 염원을 담은 흔적들과 서신 왕래를 통해 흩어진 가족 간의 정담을 나누기도 했고, 신문 방송을 서로 나누어 보면서 문화의 이지라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7월 서독은 손해를 보면서도 마르크화를 1대1로 교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며 분단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모습을 보았고, 통일의 당위성을 현실화하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독 국민들은 베를린 장벽에 몰려들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벤츠차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월요일마다 모여 독일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단일 정당이 베푸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독교회는 적극 나서 동독을 닫았고, 결국 호네커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독의 역사적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로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독일의 대내외적 분위기 변화에 함께
대외 통일 환경도 크게 성숙돼 독일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등 민주적 개혁을 주장했던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죠.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멋있어요.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먹어버릴 것이다.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 이것이 동서독의 성숙한 통일 환경에 맞추어 통일에 임하도록 하는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구소련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승전한 국가들도 독일 통일에 긍정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분단 45년에 이른 역사를 청산하고 통일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통일 후 처음에는 정치적 통일은 됐어도 사회는 둘이고 마음은 각각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갈등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사회도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독일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동독 국민들은 통일되기 전에 받았던 벤츠는 못하더라도 차츰차츰 나아져가는 삶의 지뢰 현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서독이 사실은 완전히 하나로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로 이렇게 통일국가로 성장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현재 독일 통일정부도 베를린의 수도를 당시에 옮기고 구동독 5개 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서 최근 구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12%로 서독 지역의 3%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 서독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통일은 잘 됐다고 하는 긍정적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냉전 이데올로기 대신 자유, 평화, 민주, 복지, 사랑, 통일 이데올로기를 저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은 독립국 연합체제로 탈바꿈했고 동구라파 중국 대륙은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구라파는 완전히 유럽, EU 국가로서 아주 함께 민주주의 국가로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도 역시 지금 많이 경제체제가 바뀌어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제가 사실은 중국의 이식개성 순회 강연하면서 경영전략이라는 강의를 쭉 했습니다. 성장시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노트를 가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역시 그 열정과 힘이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공계통,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또 일반 시장 경제체제도 많이 발돋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1993년 12월 6월 타결 이후 최근에는 WTO 체제 또 뉴 라운드 시대의 대두로 세계는 같은 사회문화, 경제문화 속에 살아가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 환경은 인간을 하여금 공동생활권 속에서 공존, 공생하도록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느 한 나라의 단선적 사고나 폐쇄적 정책은 그 나라의 발전에 역기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와 같은 급격한 세계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원적 사고 의식이나 개방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창조적 변동 여건이 돼야 됩니다.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야 됩니다. 미래학자 글리는 그에 져서 미래의 정신에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의 모델은 후기 정보 사회라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데는 1500년이 걸렸고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데는 30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에서 후기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속도에 조정해 볼 때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급격한 변화를 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글린이 제시한 대로 현대와 다가올 21세기 사회를 후기 정보 사회로 본다면 이 후기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종교의식을 가진 신비주의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교적 의식을 가진 자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가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고도의 기술은 인간 소외 현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의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지도자가 고도의 기술로 인한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적 영적 지도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대와 미래의 세계 환경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린의 세계 환경 특징 제시와 함께 정치 행정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3시 혁명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3시 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3시 혁명 시대에 대해서 행정학 또 고위 공직자들 또 국가 전문 자격사들 많고 행정법률 강의할 때 항상 이 3시 혁명 시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컴퓨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컴퓨터가 다가올 21세기는 보다 일상화 보편화돼서 생활 문화를 완전히 고도화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보세요. AI가 아주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챗GPT.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AI를 통해서 또 챗GPT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행정을 강조를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AI, 디지털 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이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제 전략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OECD 국가죠. OECD에 가입하는 등 여러 세계 강대국과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무한 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건전한 사회 문화, 정직한 정치 행태가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서로 이제 분단이 없어야 됩니다. 권위주의적, 부정부패 이런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갈등률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지금 10위권 내 우수한 국가로 들어섰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세계 분단국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국내에서도 얼마나 다툽니까? 너무나 갈등이 심합니다. 이념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지역, 빈부 간의 갈등, 권력 간의 다툼, 갈등 이런 걸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줄 아는 이런 건전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북한을 사랑하고 포용하여 통일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평화 통일로 가는 길도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서 남남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나서 남북 갈등을 없애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화 통일 세계로 미래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오직 민족의 통일을 위해 북방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그동안 공직에서 교직에서 또 교계에서 기도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공직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는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는 북한 행정 쪽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행정 쪽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박사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합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박사과정은 또 낮에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었고, 당국대학이 오후 3시 이후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또 장관에게서 허락을 얻어서 그 이후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바로 받으니까 각 대학에 북한학과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학과 교수로 갔었는데,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으로 목사님들이 추천해서 최초로 장로가 위원장을 했고, 소망교회는 북방선교부를 세워서 북방선교부장을 하면서 남북한의 관계, 또 남북 기독교 회담, 미국에서도 광복 50전부터 시작해 50주년 때도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남북 기독자 대표회담을 합계했고, 일본에서는 아주 자주 열었습니다.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등. 그리고 유럽, 호주 등 각국에서 이제 남북의 평화통일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졌고, 또 러시아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북한도 직접 들어가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바로 북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족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 세계로, 미래로, 세계 속에 이제 분단국들 다 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예멘, 베트남, 동서도,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될 때 진정한 통일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평화통일 세계로, 미래로 이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